로또백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순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언제까지 여야를 찍어가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아니, 여야를 찍어갖고 국민 여러분한테 뭐 직접적으로 도움 준 적 있어요? 직접적으로? 아니 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못 믿어. 여야야 당연히 못 믿지. 지들 딴 생각 가지고 있는데. 볼까요? 이거 봐봐요. 이런 자료가 있길래 제가 가져왔는데 봐요. 미국에서 코로나 2억 원을 받았죠. 코로나 4억을 받은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가요? 네? 세계 경제 10위 국민이 쩔쩔국대 어떤가요? 봐요. 4.5%야. 다른 나라에 비해 봐요. 예? 이래도 여야를 찍을 거야? 여야 찍어서 바뀌나?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지금 모가까지 지금 쳐들어왔잖아. 조금 있으면 우리 죽는데. 빚 때문에 죽는다고. 빚 때문에 그 빚을 청산해 주겠다고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봐. 나 진짜 봐요. 코로나19 생기 지원금 대통령 취임 2개월 1억 원 돼있죠. 미국 봐요. 애틀란타 2억 8,500만원. 자영업자들한테 이만큼 줬다고. 자영업자들한테. 봐요. 프랑스 파리 1억 1,300만원. 일본 도쿄 4억 2,300만원. 도쿄 1억 9천만원. 여러 번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야. 우리나라 뭐예요? 인천 식당 1,400만원. 천안 카페 600만원. 이게 말이 되냐고. 이래도 여야 찍을 거야? 여야 찍으면 노예로 살아도 싸! 우리 국민들은. 왜 그렇게 앞날 볼 줄 몰라? 왜 그렇게 못 믿어? 30년 동안 쭈걱쭈걱 얘기를 했잖아. 이거 영상 하나 볼까요? 좀 지났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말씀 나눌게요. 이쪽에 카메라 보시고요. 뒤쪽으로 카메라 뒤쪽으로 치워. 네, 후보님, 이번에 대선 후보가 몇 번째 출마하신 거죠? 세 번째. 세 번째 출마하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두 번은 실패를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출마하시는 건데 좀 계속 낙선을 하시면서 출마하시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박 대통령 서거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28년이 지도자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대통령들은 이미 지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자기 모든 걸 주는 사람이고 지배자라는 건 국민의 고열을 뺏어가는 사람이라. 그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1위인데 이 경제 11위가 국민은 세계 150위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카드를 10장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1위는. 그런데 생활은 세계 151위 말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뺏어가지.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60세 이상은 한 달에 70만 원씩을 주고 결혼한 사람은 5천만 원씩 남녀 1억을 주고 출신 아기 낳는 사람들에게는 3천만 원씩을 주고 전기, 전화, 수도, 핸드폰, 가요금 이것을 5만 원까지 각 국가가 부담을 해서 국가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을 절반을 항상 전략해가지고 50%를 국민한테 현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를 국민에게 돌려주면은 한 사람이 평생 15억 원을 가져가요. 근데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5억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되는 3인 가족이면 45억을 국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공약일 수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재원 조달
조달이 문제인 거예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원 조달은 항상 1년 예산이 약 160조나 200조 정도가 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블록을 유럽과 일본은 30년 쓰게 돼 있는데 우리는 1년에 2번씩 뒤집어요. 예. 갈아치웁니다. 이건 뭐냐면은 국가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나는 100명으로 줄이고 299명을 없애버리고 월급을 100명을 쓰겠다는 건데 지자체 의원 4,000명에게 월급을 국회 수준으로 작년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예산이 160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줄여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권을 계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도를 해서 돌아가고 나서 28년간 우리는 혼돈 시대입니다. 예. 국경을 올려놨더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1위지만은 국민 생활이 세계 151등에다가 국민 한 사람당 빚이 4,500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경제를 아주 무너뜨려 놨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는 국가 예산을 50% 줄여서 60세 이상은 70만 원씩 이렇게 주면은 한 병에 140만 원이 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전화나 수도 핸드폰 요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중산층이 되라. 이렇게 국가가 금방 전 국민 대통령 된 그 순간에 5천만 국민 현안이도 15억이 방이 돼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엄청 하셔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예. 어떻게 박근혜 대표에 대한 그 지지는 여전히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되기 전이라도 예. 뭐 약혼을 하고 예. 대통령이 되면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했지만은 예. 대통령이 돌아간 이후에 뭐 유교사님도 돌아가고 예. 대통령도 돌아가고 뭐 그게 일종의 초상이었으니까 결혼은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이루어질 걸로입니다. 예. 예. 그러면 한나라당으로 가서 정치를 하실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동안? 한나라당과 예. 우리나라에 나는 정당사를 왜 경제공화당을 찍었냐면은 박 대통령의 경제공화당이 아닌 당은 나는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나라당 하면 경상도당, 예. 민주당 하면 전라도당 이런 식으로 정당을 없애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 제도를 없애버리면 일례 정당 지원해주는 국고 예산이 기보가 됩니다. 이거를 나는 국민들에게 노인수당이 되고도 남아요. 전 60세 이상 노인에 매월 70만 원씩 주는 것이 정당들에게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만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없애고 무소 속으로 다 출마하게 하면은 노인들한테 한 달에 70만 원씩 주는 게 보장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인들이 도둑놈입니까? 그런 정치인들을 지금 제가 대통령 되면은 바로 2월 3월 달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그때 국회의원들이 옷을 다 벗으니까 바로 전부 국회의원들을 옷을 벗기니까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수당 주는 걸 이런 걸 바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여서 제가 그것을 통과시키겠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후보에 출마하시려면 선거 기탁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예. 무려 5억 원이나 합니다. 예. 뭐 많은 사람에게 많고 적은 사람이 적을 수 있지만 후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출마를 하시는 건데 그 기탁금은 좀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선거 기탁금도 우리 공화당은 경제공화당은 전 있는 박 대통령 때부터 공화당 조직이 지방에서부터 당비를 모아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금액 그대로 기탁금이 모여서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금된 돈이지 내가 어디서 뭐 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성금이 당만 모여가지고 기탁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공화당은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가지고 북쪽에다가 유엔 본부를 두면은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고 또 새만금에다가 고려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이 세운 만개 은행이 온다. 그래서 새만금에 200층짜리 고층 빌딩을 200회 이상 지어서 뭐 한 200층짜리 고층 빌딩을 3개를 지어서 우리 홍콩과 미국의 월가와 싱가포르의 금융가가 글로 오게 해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5만 불을 제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기호 8원 허결 찍으면 팔자가 편다는데요? 그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건 제가 이제 만든 거죠. 후보님께서 왜냐하면 만드셨어요? 저를 찍으면 3인 가족이 45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찍으면 3인 가족이 평생 15억을 뜯어갑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직계 가서 60살까지 버는 돈은 한 10억을 버는데 5억을 국가 가져가요. 그럼 제가 대통령에는 그 5억에다가
5억은 안 뺏어가고 15억을 보태주니까 전부 중산층이 되는 거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봐요. 이렇게 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 어? 5월 9일, 2달이잖아. 1억 바뀌고, 어? 배당금 655에 한 달 지나고 150만 원 들어오고, 또 배당금 들어오고, 그럼 생일 축하, 예를 들어 생일했으면 생일이면 10만 원 들어오고, 대통령 찍혀있고. 아니,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주겠다고 하는데, 왜 못 믿어, 왜? 왜 여야 찍어갖고 거지가 되고 죽으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빚 갚다가? 얼마나 답답해. 아니, 10억 년이 지나도 못 줄, 어? 로또 1등을 갖다 전 국민한테 빚 갚도록 해주겠다 하는데, 왜 그렇게 여야에만 박혀있냐고. 왜 여야에만, 여야에 박혀가지고 나라가 바뀌어? 나도 여 찍었어. 나도 박근혜 찍고, 나도 문재인 찍었어. 나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가 바뀌었냐고. 안 바뀐다고.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어우, 답답하라. 그렇게 TV에서 매스컴에서 자꾸 여야 하잖아요. 지금 기득권들이 막아놓고 있잖아. 왜 허경영 후보가 못 나와요? 그전에 5.6%고 5.7%고 계속 나왔는데 지금 10% 몰라서 그래서 10%도 넘었어. 근데 왜 막으려고 그래요? 지들 기득권 지키려고. 국민을 안중에도 없다고요. 여야는. 여야 한동석이라고. 제발 좀 정신 차려요, 국민 여러분. 이 봐요. 못 나오게 한 거 봐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헌법기관 그들을 불공정. 기호 선정 1번 2번. 여야는 기호 1번 2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TV토론 불공정. 못 나오게 막아. 여론조사 불공정. 여론조사에서 빼. 언론보도 불공정. 언론에서 막아. 여야에서 막아갖고. 선거비용 불공정. 아니, 국민열세로, 에? 여야는 500억씩 가져가. 선거비용 공짜로 한다고. 그러고 나서 몇 %센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또 주죠. 그러면 꽁돈으로 500억씩 더 가져간다고. 그건 뭐예요? 자기 돈 안 써갖고, 그 돈을 그 국회에서 가져간다고요. 사전선거 불공정. 사전에 선거 그걸 못하게 하잖아. 왜? 기호 1, 2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방송부도 불공정. 방송도 안 해. 여야만 하루 종일 나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불공정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여야가. 국민들은 왜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야? 진짜 왜 자기를 도와주려고, 자기 모가까지 나와 있는 목숨을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을 왜 보지를 못하냐고. 왜 느끼지를 못해? 이 사람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나도 잘난 거 없어요. 물론 내보다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당연히 저보다 더 똑똑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나왔어. 주구장창 이걸 외쳐. 이런 사람이 안 하겠어요? 제2의 박정희라고. 제2의 박정희. 제2의 박정희란 말이에요. 박정희 비밀 보좌관이었다고.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 국민 여러분. 제발. 이번에 허경영 대통령 안 되면 국민이고 나라고 다 말아먹어요. 코로나에다가 국민들 다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지들 배속 생기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요. 핀란드 있죠, 핀란드. 핀란드는 이미 국민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 통과됐어요. 통과돼갖고 이제 그래 돼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지 배속만 챙기고 당파사만 받고 모르고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걸 몰라. 오직 허경영 대통령 후보만이 알고 있다고요. 제발 좀 정신 차려주세요. 이거 내가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홍보하는 게 아니야. 알리는 거라고. 알리는 거.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요. 이게 진짜라고요. 제발 좀 정신 차려요. 제발 좀. 진짜 답답해.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제발 많이 좀 알아봐 주세요. 3.3 정책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보시라고 있는 5시간 동안 보고 내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경제 살린 대통령 봤지.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내걸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민주당 다 쓰레기인 거야. 다 도둑놈들인 거야. 국민들 그거 갖고 저거들 호요식 생길 거 아니까. 도둑놈들이니까. 그래서 안 내놓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쁜 놈들이 총사 죽였지. 그거 보시면 누가 죽였는지 다 나와요. 제발 좀 보시라고요. 그 허경영 대통령 후보한테 왜 박정희 대통령님이 지휘봉을 넘겨줬을까요?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제발 좀. 정말 애민해져. 국민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누군지 한번 보시라고요. 삼상 정책을 한번 꼬집꼬집 보시라고. 그냥 보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가 보시라고. 그러면 보인다고. 눈이 떠진다고. 답답해서 큰 소리로 제가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저보다 잘나신 분도 많을 텐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알고 제발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이젠 좀 깨어나세요. 제발. 여야 답 없어요. 똑같아. 다른 놈 없어. 아시겠어요? 나라 구할 사람은 허경영 대통령 후보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 내 목숨 바쳐갖고 내가 주장합니다. 진짜 내 목숨 걸고 주장합니다. 국민들께 허경영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니 막말로 허경영을 찍어갖고 됐어.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그 이행된 공약대로 안 해, 그럼 탄핵시키면 되잖아. 탄핵시키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야. 국민들 그 권력 중에 뭐 있어요? 권위 중에 뭐가 있어? 우리 거기에 해야 될 거. 저항권 있잖아. 국민은 저항권이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걸로 탄핵시킬 수 있다고요. 답답하라. 제발 바로 알아보시고 여야 하지 마세요. 여야가 밥 먹여줘요. 세금 더 걷고 빚 갚다가 죽어요. 빚 갚다가 생 마감한다고. 여야 찍으면 이번에 진짜 제대로 혁명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요. 국민들이 바꿀 수 있지 정치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패거리들이니까 통과도 안 돼요. 막말로 형제지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갖고 난린데 더군다나 여야로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나눠지는데 보수하고 진보하고 그 합의점이 생길까요? 제발 좀 바로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제발 좀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 다시 한번 말해요. 이번에도 여야를 당신이 찍는다면 노예로 살아도 싸. 국민은 개돼지로 살아도 싸다고. 그렇게 취급받아도 된다고. 정신 차려요.